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로 근거가 있는 조합과 과장된 속설을 깔끔하게 가려서 바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극적인 공포 마케팅은 빼고요. 진짜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만 냉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해야 할 때와 괜찮게 먹는 법까지 한 번에 드린다는 점이에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할게요. 음식끼리의 조합이 즉각적인 독성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위험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관을 자극하거나 특정 체질이나 질환을 악화시키는 조합은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성분과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바로바로 대처법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가공육을 바삭하게 태우듯이 굽는 습관부터 살펴볼게요.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들어가는데 단백질 속 아민류와 고온에서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성으로 분류돼 있어서 과열조리로 노출을 반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맥주나 술안주로 태운 베이컨을 자주 먹는 패턴은 노출량을 더 키울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기름을 과하게 연기나게 달구지 말고 낮은 온도로 굽고 태우지 않기, 직화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쓰되 과열 시간은 줄이기.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니트로사민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온도와 곁들이는 채소의 조합으로 위험을 확 낮출 수 있어요. 시금치, 비트, 견과류, 코코아처럼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한 끼에 왕창 먹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패턴도 주의가 필요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수상칼슘 결석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소변이 농축되면 결석 위험이 올라가요. 결석병력이 있거나 소변 중 칼슘 혹은 옥살산 배출이 높은 분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다만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독이라는 말은 과장이에요. 이 조합은 독이 아니라 칼슘 흡수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영양 상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을 일부 빼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슘은 식사 전반에 분산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결석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철분 섭취와 차, 커피의 타이밍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예요. 진한 홍차, 녹차, 커피에는 탄닌과 폴리페놀이 많아서 식물성 비엠철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철분 흡수가 확 줄어듭니다. 빈혈 경향이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이라면 더 민감하죠. 해결책은 철분이 많은 식사를 하거나 철분 보충제를 먹을 때 차와 커피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귤, 키위,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철 흡수율이 유의하게 올라갑니다. 같은 식단이라도 타이밍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숙성 치즈, 와인, 훈제, 생선, 발효, 채소 등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을 한 끼에 겹쳐 먹는 것도 민감한 분들에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히스타민 자체의 함량이 높거나 우리 몸에서 이를 분해하는 효소의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두통이 오거나 두드러기,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편두통 체질이나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트리거가 명확하게 잡히는 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계열끼리 과도한 중첩을 피하고 양을 나눠 드세요. 숙성, 훈제, 발효가 한 끼에 겹치지 않게 신선한 단백질 위주로 조합하면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반복되면 식사 기록으로 어떤 조합이 문제였는지 찾아내세요. 알코올과 에너지 음료의 조합도 위험해요. 카페인이 각성을 높여서 덜 취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대로거나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자각이 둔해져 과음을 하고 심박수 상승, 탈수가 겹쳐 심혈관계 부담이 커집니다.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뒤집히는 경험도 흔해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술과 카페인을 섞지 않기, 물을 중간중간 충분히 마시기, 가능한 한 음주량 자체를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음날 컨디션이 전혀 달라져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궤양이 있는 분들이 밤 늦게 매운 튀김을 먹는 패턴은 증상 악화의 정석이에요. 고지방 튀김은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캡사이신은 점막을 자극해 하부식도 간략근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눕는 습관이 겹치면 속쓰림, 신물 올라옴, 흉부, 답답함이 더 심해집니다. 대처는 간단합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저녁 이르게 소량으로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세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차도가 큽니다. 브로콜리, 케일, 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가 채소를 날 것으로 과량 장기간 먹는 습관도 체크하세요. 평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데 이런 채소 주스 클렌즈처럼 편중된 식사를 오래 하면 일부 성분이 요오드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균형 식단에선 문제가 거의 없고 조리해 먹으면 더 안전해집니다. 요오드는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로 적정 섭취하고 채소는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이제 많이 도는 속설을 팩트체크해 볼게요. 우유와 생선을 같이 먹으면 피부병이 생긴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C가 다 사라진다는 주장도 인체 수준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게나 새우와 감을 함께 먹으면 전부 위험하다는 말은 과장이고 떫은 감을 과식하면 탄닌과 섬유가 위에서 뭉쳐 응계를 만들 수 있다는 드문 사례가 있을 뿐이에요. 건강한 위장과 보통의 양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독이라기보다 과식과 개인 차이 문제예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핵심만 묶어드릴게요. 가공육은 태우지 말고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철분 식사나 보충제를 먹을 땐 차와 커피를 1시간 이상 띄우고 비타민C를 곁들여요. 히스타민 민감한 분은 숙성훈제 발효의 3중 조합을 피하고 신선 단백질로 구성하세요. 결석병력이 있으면 고옥살산 식품은 데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슘은 끼니마다 분산하세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섞지 말고 물을 병행하세요. 밤 늦은 매운 튀김은 줄이고 취침 3시간 전 식사 마무리를 지키세요. 이 정도만 지켜도 같이 먹으면 독이라는 과장은 걸러지고 진짜 몸이 편해지는 식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의 핵심은 음식끼리의 조합 자체가 독을 만든다기보다 조리 온도, 타이밍, 체질과 병력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는 질환과 상황별로 더 구체적으로 위험해지는 조합, 그리고 진짜로 조심해야 할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까지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특히 위험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음식이라도 상황과 체질에 따라 금기가 달라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위장 트러블이 잦은 분들부터 볼게요. 떫은 감. 홍시 강한 홍차처럼 탄닌이 많은 음식과 살코기나 해산물을 과식으로 겹치면 위 속에서 단백질과 탄닌이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고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 결과 포만감이 오래가고 속이 더부룩하며 드물게는 위석처럼 뭉치는 사례도 보고돼요. 특히 공복에 떫은 과일을 많이 먹고 바로 단백질을 얻는 패턴이 좋지 않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떫은 과일은 충분히 익혀 적정량만 드시고 공복 과식은 피하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으로 준비하고 같은 끼니에 강한 홍차를 곁들이지 않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과민성장 증후군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발효성 탄수화물의 중첩에 주의하세요. 유당이 많은 우유, 요거트와 프록탄이 많은 양파, 마늘, 폴리올이 많은 자두나 사과 껍질 같은 식품을 한 끼에 겹치면 장내 발효가 과해져 가스와 팽만, 복통이 쉽게 옵니다. 피하는 방법은 한 끼에 같은 계열의 발효성 탄수화물을 겹치지 않고 분산하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이면 락토프리 제품을 쓰고 양파, 마늘은 향만 내고 건지는 방식으로 조절하세요. 신장과 요상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은 고퓨린 식품과 과당이 많은 당음료의 동시 섭취를 피하세요. 내장류, 멸치, 훈제, 생선 같은 고퓨린 음식은 요산을 늘리고 과당은 ATP 소모를 통해 요산 생성을 촉진해요. 여기에 탈수가 겹치면 통풍 발작 위험이 올라갑니다. 고퓨린 음식을 먹을 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 섬유를 곁들이며 당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달라져요. 칼슘 흡수를 생각한다면 탄산음료와 고염분 가공식을 함께 먹는 패턴을 줄이세요. 인산염이 많은 탄산음료와 높은 나트륨은 칼슘 균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골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칼슘 보충제를 따로 먹어도 생활 속 조합이 상쇄시킬 수 있으니 햄버거와 탄산의 자동 조합을 물, 우유, 무가당 차로 바꾸는 습관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 커피와 미네랄 보충제를 함께 먹는 습관도 점검해보세요. 카페인, 폴리페놀, 피트산 등은 금속 이온과 결합해 흡수율을 낮출 수 있어요. 보충제는 물과 단독으로 드시고 커피차는 최소 1시간 이후에 즐기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특히 철분, 마그네슘, 칼슘, 아연은 시간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게 좋아요.
많이 퍼진 속설도 짚고 넘어갈게요. 우유와 오이를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온다는 말은 일반인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유당불내증이라면 우유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지만 조합의 독성 문제는 아니에요. 해산물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비소가 독성화된다는 주장도 현대 유통의 해산물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박과 술을 함께 먹으면 신장에 급성 문제가 온다는 말은 직접적인 독성보다는 알코올의 이뇨와 과량 수분 섭취가 맞물려 밤중뇨와 수면 질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주의해야 할 건 음식끼리보다 음식과 약의 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할게요. 자몽은 일부 콜레스테롤 약의 대사를 억제해 혈중 농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고 비타민 K가 풍부한 잎채소는 특정 항응고제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요.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을 함께하면 간 독성 위험이 커지고 카페인이 들어간 감기약을 카페인 음료와 함께하면 과다 복용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이 심해질 수 있어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약 지도를 꼭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이 파트는 진짜로 사고를 막아줍니다. 현실적인 식사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원칙만 가지세요. 첫째, 같은 계열의 자극이 한 번에 겹치지 않게 조합을 설계하세요. 숙성 훈제 발효의 중첩을 피하고 매운맛과 기름진 식을 밤 늦게 부치지 마세요. 둘째, 타이밍이 반이다. 철분과 카페인 보충제와 커피차는 시간 분리를 지키세요. 셋째, 물을 맛있게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결석요산 역류까지 물이 다 개입합니다. 넷째, 조리 온도를 낮추고 태우지 않기. 고기와 가공육은 특히 주의하세요. 다섯째, 과식을 피하고 양을 나누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과 속도가 증상을 가릅니다. 정리합니다. 같이 먹으면 독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과장이지만 실제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존재합니다. 고온으로 태운 가공육과 니트로사민, 철분과 카페인,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에 중첩 구옥살산 식품과 수분 부족, 알코올과 에너지 음료 같은 조합은 근거 있고 실전에서 체감되는 위험이에요. 반대로 우유와 생선, 토마토와 오이, 해산물과 비타민C 같은 속설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타이밍, 조리 온도, 수분 조절, 중첩 회피 원칙만 지키면 몸은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